네, 반갑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자, 오늘은 쉬는 날인데 왜 아침 시황을 하고 있느냐? 오늘 장 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자, 오늘 아침 시황을 하는 이유는요.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좋게 끝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면 다음번에 이제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일 때 우리가 훌륭한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좀 알아볼 거고요.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재료, 뉴스 이야기들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우지수는 1.39%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5%, S&P 500은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분위기 좋죠? 자,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조정이 다 끝난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빠르게 개선되는 듯한 느낌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상승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되느냐. 지금은 이제 뭐 환율도 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유럽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영국, 프랑스, 독일 꼭 우리가 쉴 때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꼭 이제 장 열리면 이제 FOMC 어쩐다 해가지고 또 주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는 어쨌든 앞으로도 오늘 내일까지 계속 연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 뉴스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 연준 풋이 나올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 풋이라는 거, 이제 풋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방어적인 어떤 물량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연준 풋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양적 완화의 어떤 확대라든지 등등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뉴욕 증시 과연 연준의 풋이 나올 것인가? 그 얘기인데, 자, 5일에서 9일 미국 뉴욕 증시는 관세 협상 진전 여부와 파월의 발언 내용에 따라서 등락이 나타날 것이다. 자, 5일에서 9일이니까 이번 주에요. 네, 이번 주. 자,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큰 이벤트는 7일날 열리는 FOMC 정례 회의. 자, 딱 애매하죠. 6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7일 저녁 그쯤 되면 알 수 있나요? 네, 일단 연준 의장의 어떤 그 금리 결정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선물 시장은 3일 이번 회의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2%로 반영했다. 파월 의장이 이 금리에 대한 동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달은 그냥 동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6월 달에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17일에서 18일, 6월 17일, 18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월 중순으로 넘어갔을 때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이번 달 FOMC에서는 점도표 발표가 없어요. 다음 달에 점도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의 어떤 뭐라 할까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횟수, 뭐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이걸 점도표 발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부분도 이제 다음 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달에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항상 파월은 이야기를 해주죠.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쉬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쉬고 나면 이제 FOMC의 결과물을 딱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보게 될 텐데, 미국 증시가 화요일까지 일단 좋아야 되죠. 네, 화요일 저녁까지 일단 좋아야지 우리가 수요일 날, 네, 좀 FOMC의 결과들도 잘 받아들이면서 좋아질 수 있는데,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제 연준 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증시를 방어하는 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준 풋, 자, 관세 여파를 심각하게 인식해서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를 방어해 줄 것인지, 아니면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이 물가가 상승함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되죠. 그러니까 관세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막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게 부담감을 주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물가를 우선시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시각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즉 파월이 이번 관세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금리 인하합시다 해가지고 경기 부양 나가면 그게 연준 푸시 되는 거고, 이번에 금리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게 되면 애매해지는 거죠. 자, CPI 지표도 일단 발표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연준 지나고 나서 되는 거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발표된 실업률,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런 건데, 고용은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실업률이 4.2%가 나왔죠. 이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연준이 그냥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풋을 기대하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6일입니다. 내일 우린 또 쉬고 있지만, 네, 트럼프하고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입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요즘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 다른 국가와의 협상, 또 중국과의 협상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불 땡길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발표되는 그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 치더라도 내일 공개되는 거 이제 미국의 무역 숙지입니다. 적자가 1290억 달러 정도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트럼프가 발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부분들. 그 다음에 기업 실적 발표. 자, 5일에는 펠런티어, 그 다음에 포드, 6일에는 AMD, 7일에는 월트 디즈니, 8일에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자, 중요한 거는 팔란티어하고 AMD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요거는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투자의 고수들은 조선 방산주에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방산주하고 조선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투자 고수입니다. 와우, 축하해요. 네. 자, 없는 사람들은요, 네,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다. 이런 분들은 네, 지금 주류를 잘 체크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어느 정도 먹고 팔아먹었다. 네, 그러면 잘하신 거고요. 네, 계속 들고 있다. 그러면은 마음 졸이겠죠. 네. 자, 투자 고수들은 네, 집중 매수를 조선 방산주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긴 해야 되죠. 자, 이 수익률 상위 1% 투자자 이쪽을 살펴보게 되니까 하나오션을 가장 많이 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하나오션은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제법 나오고 있는 상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것을 눌러버리는 형태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요거 약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지죠. 네, 그래서 하나오션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매수 2등은 HD 현대중공업, 6위는 현대미포. 그러니까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로 집계되면서 이쪽에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와 하나오션은 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1위와 4위에도 올라갔다. 자, 하나오션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는데 이 기간적인 부분들을 좀 따지니까 오히려 또 매수가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 좀 나오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해군성 장관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것 쪽을 방문했다. 지금 여러분들 제일 그 강력한 재료를 가진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종목 진단에도 해드렸지만은 미국의 조선업 협력과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것이 현대중공업, 옛날에 현대중공업이었고 이제는 하나오션, 이렇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제일 큰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진단에서 해드렸던 것처럼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포함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쪽 이런 쪽도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방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네,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만 딱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방산도 포함되지만 또 다른 방산 있잖아요.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쪽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무려 4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방산조선이 거의 지금 시장에 매수세를 다 끌어당기고 있는 형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 모든 부분에서 시작됐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지만이 투자에 대한 결정권을 꼭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지금 일단 조선방산주 쪽에 투자자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목표 주가도 급등했다는 얘기죠. 조선방산주 증권사 목표 주가 급등, 하나오션은 무려 102%나 급등했다. 아, 이거는 조금 오버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자, 봅시다. 하나오션의 평균 목표 주가 상향폭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평균 목표 주가는 39,000원에서 7만원으로 102%가 증가했다. 7월 2일, 지난 2일 날, 5월 2일 날 종가가 78,900원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본다면, 이제, 과거에는 별론데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를 계속 따라 붙이는데도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런 내용들. 자, 외국인이 하나오션 주식을 대량 매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하나오션의 주가 상황을 보시면 밑으로 뚝 떨궈지는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불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 다시 매수하는 형태가 좀 나타나니까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보시면 내용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있는 그런 형태의 짧은 기간 동안에 보시면 다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이 이미 다 팔았다가 다시 또 사들이는 거 아니냐? 2차 랠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도 같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하나오션이었고, 그 규모는 5,500억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해드렸던 얘기 그대로 되어 있네요. 자, 조선주하고 방산주하고 다 실적이 매우 좋다라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네. 자, 해군성 장관과 왼쪽에서 세 번째니까요. 하나, 둘, 왼쪽 세 번째가 아닌 거예요. 왼쪽 하나, 둘, 여기 가운데 있는 애군요. 얘가 이제 해군성 장관, 그 다음에 하나그룹 부회장이고요. 네, 등등등 해가지고,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유콘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를 이제 기념 촬영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 협력 관계가 더 세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근데 현재 가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볼 만한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10억 넘게 들어있는 계좌가 처음으로 10만 계좌가 넘었다. 와, 돈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고액 예금 계좌 수가 처음으로 10만 개를 넘어섰다. 금리 인하기에 투자처 대신에 예금에 돈을 묶어놓는 경우가 늘었다는 뜻이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은요, 일종의 대기성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성 자금이다라고 본다라면 여기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자금이 일로 쭉 빨려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당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금주 대부분은 법인이다. 즉 법인 자금들이, 왜냐하면 이제 법인 자금들 같은 경우는 투자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자산을 더 증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기업 자유예금 계좌 수도 크게 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인, 기업 자유예금. 그러니까 법인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법인들은 원래 다루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 큰 금액들을 배당만 받아도 대단한데, 거기서 이제 수익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던 건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쪽의 자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법인 계좌가 늘어나게 되면 금액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증시 대기자금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예금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 시장이 좋았지만 바로 깨고 내려오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게는 나쁜 소식이긴 할 겁니다. 나쁜 소식이죠. 왜냐면 증시 말고 다른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는 거니까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시장이 조금만 돌아서게 된다면 이쪽 자금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운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놔둘 데가 없으니까,
집어넣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 고여있는 돈이 많다라는 쪽 해석하시면 되고 이 돈을 누가 빨아당길 것이냐죠. 자, 채권이 빨아당길 것이냐 아니면은 네, 증시가 빨아당길 것이냐 부동산이 빨아당길 것이냐 요건데 법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막 운용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증시가 빨아들일 확률이 높겠죠. 그게 언제 되느냐. 자, 일단 대기 자금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대신 예금에 돈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은 네,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증시 대기 자금이 크게 늘었다. 장이 그만큼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만 좋아지면 이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그 외에 지금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네. 14조 원 수출 대박 터지자 지금 살까요? 네. 의약품 관련인데, 의약품 같은 부분들은 제가 그 수출입 지표 한번 그때 보여드렸죠. 바이오 의약품,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하고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품목관세 매긴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분기 뿐만 아니라 지금 4월달 같은 경우도 사재기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지금은 유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품목관세 매기는 거,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상호관세 매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사들이자 이거죠. 조만간 발표한다, 조만간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지금. 네, 그래서 언제 한다는 거야? 라는 식의 얘기가 들기도 하는데 일단 하긴 한다니까 그렇구나라고 하게 있습니다만은 하기 전에 계속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더 쌀 때 많이 사자. 왜냐하면 의약품 소비가 미국이 엄청나요. 엄청난 그 의약품 소비 국가이기도 한데, 자, 요거를 이제 관세를 매겨버리게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좀 될 수는 있겠죠. 자, 의약품이 단일 품목 분리된 이후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1월에서 4월이 지금 재고 확보를 위해서 엄청 사들이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SK바이오팜, GC셀, 녹십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 대웅제약, 동아약품 등의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총 15건 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네, 올해 들어서만 해도 5건 7조 원대의 기술 수출 시장 올랐다. 이거 굉장히 커졌네요. 그죠? 15건에 8조 원이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지금 4개월 만에 5건 7조 원대. 오, 괜찮은데. 그죠? 그래요. 메디신 7이라고 네, 부르는 조어도 증권가에 등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제약 관련 부분들의 어떤 수출 실적이나 기술 수출 이런 거 나오면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가 거의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끌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의약품 쪽에서 25% 4월달 주요 수출 실적을 보시면 변압기 쪽이죠.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91%나 실적이 급등했고요. 보톡스 관련해가지고요.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이 54%, 라면, 삼양식품, 오뚜기, 농심, 그 다음에 가스온수기,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홀딩스가 29%, 네, 바이오 의약품이 지금 24%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수출이 또 줄어든 애들도 있겠죠. 누가 줄었어요? 음반 및 DVD,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SM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음반. 이쪽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엔터주들 요즘에 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제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만, 전기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 뭐 현대차, 기아차,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 이렇게 포함되는 거고요. 임플란트, 덴티움, 클래시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줄었고요.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 꼭 필수적인 건 아니야 라는 부분들은 조금 뒤로 밀려져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그래도 네, 가격적인 부담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가격적인 부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꼭 필요한 거, 의약품 이런 것들은 네, 가격 수출이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일단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괜찮아 보이고요. K 소비재 수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것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미리 사들이는 입장이라면 약간은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흐름을 타고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따라가면서 매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조금씩 더 지켜보시는 것,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더라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특별하게 의미는 없는 그런 시황이지만 그래도 흐름을 좀 알고 가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하고 88TV 양쪽에서 모두 저녁 8시에 진행되니까요. 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또 어떤 종목들 공략한 게 좋을지 5월 달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아주 쇼킹한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오늘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가뿐하게 그냥 휴식하시면서 시작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따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